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리뷰의 롱키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 애플에서 발표한 키노트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발표 후에 굉장히 다양한 논란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뭐 애플워치의 심전도가 되니 안 되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논쟁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키노트 발표에서 팀 쿡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직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직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왜냐하면 T모바일 통신사용 아이폰은 국내에 정발된 아이폰과 모델명이 같기 때문에 AS나 리퍼가 충분히 되고 직구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싸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메리트 때문에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미국에서 출시된 아이폰은 국내와 모델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리퍼나 AS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까지는 대만, 싱가폴, 호주,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국내와 모델명이 같아서 그 국가들에서 직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가들에서 직구를 하는 방법은 뭐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에서 직구해 오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 뭐 리퍼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아이폰을 쓰면서 한 번도 AS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사도 된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곧 있으면 뭐 몇 달 있으면 미국을 간다,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이민을 가거나 일본으로 간다, 이런 분들 말고 일반적인 경우 이 직구를 할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이폰 XR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이폰 XR은 보급형 라인으로 이번에 애플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인 건데요. 근데 이 XR과 관련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실물을 아직 만져보진 못했어요. 근데 키노트 행사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찍은 어떤 영상이나 사진들을 봤을 때 XR의 밝기가 다른 XS나 XS 맥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사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밝기가 조금 어두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XR과 관련된 이슈 두 번째는 해상도가 FHD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볼 때 전체 화면으로 해도 FHD 해상도를 볼 수 없다는 사실,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구매할 때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카툭티, 이 애플 아이폰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와갖고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수평으로 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이제 케이스를 씌워서 좀 커버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카툭티 부분이 이전보다 좀 줄어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유출된 사진들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거 좀 갸우뚱, 이거를 쓸 수 있나?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카툭티가 보여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베젤 부분입니다. 애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XS나 XS 맥스랑 비교해 봤을 때 베젤이 거의 차이가 없다, 뭐 1mm 정도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유출된 사진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베젤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해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XR 같은 경우는 XS와 같은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나 혹은 처리 속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걸 할 때는 약간의 해상도의 저하만 감수를 하면 속도는 아마 더 빠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애플 워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나온 애플 워치 시리즈 4 굉장히 잘 나온 스마트워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애플 워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기능이 심전도 기능인데, 이 심전도 기능이 국내에서는 아마 서비스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이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애플 워치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애플 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애플 워치 설명에 심전도 기능이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심전도 기능은 미국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심전도 기능 때문에 애플워치 시리즈 4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능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키노트에서 같이 발표될 거라고 예측하셨던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팟 2,
이게 발표가 아예 안 됐는데요. 특히 에어팟 2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과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상황인데 아예 이 키노트 행사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10월에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어떤 구매를 좀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 달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애플의 키노트 발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어떤 의문점들과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 신형 아이폰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형 아이폰을 구하는 대로 저희도 빨리 리뷰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